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35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일용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보조식품을 찾아 드셨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으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 보조식품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지어 이런 제품들이 건강을 해치거나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저는 건강 보조식품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경우도 있고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포장된 제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제품, 심지어 부작용 위험이 큰 제품도 넘쳐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심코 이런 제품을 오래 복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혈압이 오르거나 간 수치가 높아지거나 위장장애가 생겨 병원에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 의사들이 뒤늦게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실제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왜 위험한지, 어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지,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양제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대.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이거 먹고 무릎 통증이 싹 나았대. TV에 나오는 의사도 좋다고 하더라. 이런 말에 혹해서 제품을 사서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집안 서랍에 각종 영양제 통이 가득 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제품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돈 낭비일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진료하면서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간 수치가 높아져서 오셨는데 원인은 한방 성분이 들어간 간 건강영양제였습니다. 어떤 분은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병원에 오셨는데 문제는 카페인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관절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1년 이상 드시다가 신장 기능이 크게 나빠져 투석 직전까지 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제는 의약품과 달리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의무가 없고 함량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다 복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제품을 동시에 먹는데 이 안에 중복되는 성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과잉 섭취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30년 넘게 보고 느끼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보조식품은 반드시 필요성과 위험성을 따져보고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환자를 보면서 경험한 사례와 의학 논문에서 밝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식습관, 생활습관 팁도 함께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고 더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이름 그대로 보조일 뿐 주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먼저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보조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생활 습관을 보완하려고
보조제를 과도하게 먹는 것은 문제를 가리고 병을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부작용을 본 제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믿고 먹는 제품이지만 실제로는 출혈 위험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약과 심각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고용량 제품, 심지어 홍삼이나 특정 허브 성분까지 포함된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제품들은 흔히 뇌혈관 막힘 예방, 혈액순환 촉진, 기억력 개선 등의 문구로 판매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먹는 다른 약들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심장 스텐트 시술 후 혈전 방지제를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TV에서 본 광고를 보고 은행잎 추출물 보조제를 추가로 드셨습니다. 한 달 뒤 갑자기 코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액 응고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있었고 원인은 혈전 방지제 은행잎 추출물의 중복 효과였습니다. 결국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고 약을 모두 조정한 후에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서 멍이 잘 들고 수술 전후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저는 무릎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오메가3 복용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모르고 계속 먹으면 수술 중 피가 멈추지 않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조식품들은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혈전 방지제, 아스피린 등을 드시는 분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서 약효가 겹쳐지면서 예상치 못한 출혈, 저혈압, 심지어 뇌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새로운 건강보조식품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을 원하신다면 보조제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권합니다. 첫째, 걷기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은 크게 좋아집니다. 혈액이 다리 근육의 펌프 작용으로 심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면 혈액이 덜 끈적해지고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주 2, 3회 먹으면 충분하고 채소, 과일, 견과류를 적절히 섭취하면 굳이 보조제를 따로 먹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홍삼을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홍삼 역시 혈압과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복용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장기간 복용하다가 혈압이 잘 안 잡히거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사례도 흔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혈액순환 보조제는 분명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시 두세 가지 이상 보조제를 동시에 드시고 계신다면 성분을 꼭 확인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경고하고 싶은 건강보조식품, 바로 고농축 녹즙, 해조류 보조제, 디톡스 제품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나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꼭 들으셔야 합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해독, 청소라는 단어만 들어도 솔깃해집니다. 몸속 노폐물을 빼주고 간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만 들으면 당장 마셔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이런 제품들을 경계합니다. 먼저 고농축 녹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즙은 분명 채소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고농도로 추출된 제품입니다. 저는 실제로 녹즙을 매일 2컵씩 마시던 60대 여성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심한 복통과 설사, 전해질 불균형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칼륨이 높으면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 칼륨 배설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녹즙이나 채소 보조제를 고농도로 매일 먹으면 몸속 칼륨이 과도하게 쌓여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환자분께 녹즙을 중단하고 식단을 조절하게 했고 며칠간 치료 후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보조제입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이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피곤함과 체중 증가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식습관을 물어보면 미역 다시마 추출 보조제를 하루 2-3알씩 먹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품을 끊자 한 달 만에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디톡스 주스입니다. 단기간 살을 빼려고 며칠 동안 주스만 마시고 일반 식사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중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육과 수분이 빠지는 것이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위험합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을 대체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녹즙 대신 매 끼니마다 신선한 채소를 꼭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해조류는 일주일에 2-3번 국이나 반찬으로 소량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요오드가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갑상선이 스스로 기능을 낮추기 때문에 보조제로 고농축 요오드를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해독이 필요하다면 비싼 디톡스 주스를 마시는 것보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배변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간은 스스로 해독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단식이나 극단적 식단이 간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해독은 제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과 신장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장기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즉,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세 번째로 경고하고 싶은 보조식품, 바로 고용량 비타민 미네랄 복합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셀레늄 등 지용성 성분을 장기간 과다 섭취할 때 생기는 문제와 실제 환자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아무리 먹어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특히 비타민 A, D, E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축적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간에 쌓이고 결국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비타민 O를 과다 섭취해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간 환자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눈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비타민 A 고용량 캡슐을 매일 복용했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AST, ALT 수치가 정상보다 3배 이상 올라 있었고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A 복용을 중단하고 간 보호치료를 하자 한 달 만에 수치가 회복되었습니다. 비타민 D 역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고용량 제품을 매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고 신장결석이나 혈관석회화 등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저는 60대 남성 환자가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에 왔다가 엑스레이에서 혈관이 하얗게 석회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2년 넘게 드시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미네랄 보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탈모, 손톱 손상, 신경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연 역시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구리 결핍을 일으켜 빈혈이나 신경 손상을 초래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영양소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다해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은 약이 아닙니다. 내 몸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보조수단일 뿐,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비타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혈액 검사로 실제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의사가 권하는 용량만큼만 보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단기 복용 후 반드시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복용 후 다시 검사해 정상 범위에 도달했으면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우선하세요. 비타민 E는 당근, 시금치, 단호박 같은 녹황색 채소에,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합성되고 비타민 E는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굳이 보조제를 과다하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동시에 먹고 있다면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서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중복 섭취가 가장 흔한 과다 복용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보조식품, 바로 무분별하게 섭취되는 단백질 보충제와 고농도 아미노산 제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늘리고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에 먹기 시작했지만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근육이 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걱정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백질 자체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특히 분말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는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과 별개로 추가되기 때문에 하루 필요량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그 결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진료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근육을 키우려고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2컵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효과도 보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지만 6개월 뒤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요단백도 검출되었고 결국 보충제를 중단하고 식단을 조절한 후에야 수치가 회복되었습니다. 고농도 아미노산 제품도 문제입니다. BCAA, 글루타민, 아르기닌 등 다양한 아미노산 보충제가 운동 회복, 간 해독, 면역 강화 등의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도 결국 단백질 대사산물로 신장에 부담을 주며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보다 식사에서 얻는 단백질을 먼저 챙기세요.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음식에서 얻는 단백질은 필요한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하루 필요량은 체중 1kg당 약 1g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이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근육 합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백질 보충제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씹기 힘든 분이나 식사량이 매우 적은 분들 또는 근육량이 많이 줄어든 환자에게는 단기간 보충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첨가물이 최소화된 제품, 당분이 적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설탕, 합성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도 있는데 이런 제품은 오히려 혈당과 체중 관리에 방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보충제를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5번째로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보조식품, 바로 카페인 다이어트 보조제, 남성 여성 호르몬 관련 보조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들은 단기간 체중 감소나 활력 증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작용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꼭 들으셔야 합니다. 카페인 다이어트 보조제, 남성 여성 호르몬 관련 보조제 제품들은 빠른 효과를 원하는 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과 의사로서 이런 제품들을 복용하는 환자를 볼 때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먼저 카페인 다이어트 보조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들은 체지방 분해, 신진대사 촉진을 강조하면서 판매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의 상당 부분은 카페인 덕분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대사를 올리고 식욕을 억제할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 불면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50대 여성 환자가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하다가 심한 두근거림과 불안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부정맥이 나타났고 카페인 농도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복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이 환자분은 그 이후로 카페인에 더 민감해져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빨리 뛰게 되었습니다. 카페인은 특히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 보조제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호르몬 관련 보조제입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에 좋다는 테스토스테론, 부스터, 여성 호르몬 균형에 좋다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활력 회복, 성욕 증가, 갱년기 증상 완화라는 문구로 판매되지만 실제로는 호르몬 수치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내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60대 남성 환자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남성 호르몬 보조제를 3개월 복용한 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와 혈중 콜레스테롤이 크게 올라간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는 실제 테스토스테론 유사 물질이 들어있었고 이것이 간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였던 것입니다. 여성 호르몬 보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경기 여성분들이 안면 홍조나 불면증 때문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제품은 유방암 자궁내마감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방법은 무엇일까요? 체중 감량은 보조제 대신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규칙적인 식사, 당분 줄이기,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단기간에 10kg을 빼는 것보다 한 달에 1~2kg씩 서서히 빼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요요 현상도 줄입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는 생활습관과 식단 관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명상, 스트레스 관리가 호르몬 균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류, 두부, 아마씨 같은 음식은 자연스러운 식물성 에스트로겐 공급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건강보조식품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보조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전문가와 상의 후에 먹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 없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5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께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약과 보조제는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
평생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선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혹시 지금 집안 서랍에 먹고 있는 보조제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성분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간과 신장이 분명히 더 편안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보조제를 끊고 건강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버건강TV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